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랙입니다. 요즘 부동산 PF 대출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죠. 금융당국 공식 수치로는 대출 잔액이 134조 원이라고 해요. 그런데 몇몇 것들을 더해서 비공식 수치로는 164조 원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대출이 안정적으로 상환되지 못하고 연쇄적으로 터져버리면 한국 경제는 충분히 흔들릴 수도 있어요. 흔히 말하는 경제 위기가 충분히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문제가 1년 전부터 나왔었기 때문에 한꺼번에 터뜨리진 않겠죠. 천천히 연착륙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에 대해서 며칠 전에 PF 대출 폭탄이 임박했다라는 썸네일로 영상을 하나 올려드렸었는데요. 이 영상을 보고 많은 분들이 이번엔 진짜냐? 기우제 지내는 거 아니야?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저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최근에 구독자 290만 명의 슈카 형님께서도 부동산 PF 관련 영상을 하나 올렸습니다. 그만큼 요즘에 핫 이슈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부동산 PF 대출 문제를 한 번 더 자세히 설명드리기 위해서 태형건설 위기설을 한 번 더 다뤄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실은 지난 12월 15일 태형건설에 부도가 임박했다라는 찌라시가 하나 돌았었죠. 그리고 일주일 전에는 금감원장께서 부실 PF는 시장 원칙에 따른 정리가 불가피하다면서 지금까지는 부동산 대출 문제를 어떻게든 틀어 막았었는데 이제 부실한 것은 하나둘씩 정리하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건설사들이 공포에 떨고 있죠. 특히 태형건설사는 자기 자본 대비 PF 보증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시장에 타겟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악재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주가 차트를 보겠습니다. 이것은 태형건설의 일봉 차트인데요. 최근 들어 기관과 외국인이 일제히 순매도하면서 주가가 폭락하고 있습니다. 몇 주 전만 해도 3,600원에서 움직이고 있었던 주가가 20% 이상 하락하면서 2,800원대로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떨어지지만 않습니다. 12월 19일에는 1% 정도의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태형건설에서 채권단에게 빌린 400억의 차입금 만기를 18일에서 28일로 열흘 정도 연장했다라는 소식에 주가가 소폭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언발의 오줌누기죠. 위기를 잠시 넘겼을 뿐 근본적인 위기가 해결되진 않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발표된 태형건설에 대한 여러가지 보고서를 살펴봤는데요. 그 중에서 한국투자증권에서 나온 보고서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보고서를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리면서 태형건설이 과연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앞으로 태형건설이 어떻게 될지, 우리나라의 부동산 PF 대출 문제가 어떻게 흘러갈지, 정말로 많이들 걱정하고 있는 경제 위기가 올 것인지 이것들을 하나둘씩 점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태형건설의 PF 보증 잔액이 4조 4천억에 이른다고 합니다. 영상 초반에 한국 전체의 부동산 PF 대출 잔액이 130조 원이라고 했죠. 전체 PF 대출 잔액에서 3% 정도를 태형건설 혼자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회사예요. 어떻게 이렇게 공격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가 있죠? 그리고 태형건설의 PF 보증액은 자기 자본 대비 500%가 넘어가요. 문어발식으로 수주를 따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순수 부동산 개발 관련 PF 대출 잔액은 3조 2천억 정도라고 하니까 우리는 3조 2천억에 대해서만 신경을 쓰면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PF 대출 보증 잔액을 낮게 잡아도 여러 건설사들 중에서는 넘버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태형건설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올해 초 기준으로 PF 보증액 중에서 53%는 착공에 돌입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형건설은 분양을 통해서 어느 정도 수익을 거뒀을 거라 봅니다. 그런데 미착공된 현장이 문제겠죠? 이러한 미착공 현장에서는 대출을 연장할 수 없고 그냥 작업을 계속해야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태형건설에서 7,200억 정도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합니다. 즉, 앞으로 태형건설이 위기를 헤쳐가기 위해서는 7,200억을 어디에서 마련해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태형건설처럼 큰 회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큰 돈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지금 태형건설의 상태가 매우 안 좋기 때문에 이 돈은 생각보다 큰 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태형건설을 비롯한 여러 대표 건설사들의 재무 차트입니다. 태형건설의 순차입금이 거의 2조 원 정도에 이릅니다. GS건설 다음으로 2등이죠. 그리고 태형건설의 부채 비율은 거의 500% 수준으로서 독보적인 1등을 달리고 있습니다. 여러 건설사들의 유동 비율과 부채 비율을 하나의 차트로 정리한 것인데요. X축인 유동 비율은 낮을수록 Y축인 부채 비율은 높을수록 회사가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즉,
이사분면에 위치한 회사들이 위험하다는 것인데요. 신세계건설, 두산건설, 태영건설 이 세 개의 건설사 재무 상태가 그렇게 좋지만 않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태영건설은 PF 대출 잔액도 매우 많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버려놓은 판이 많기 때문에 높은 부채 비율과 낮은 유동 비율이 부메랑처럼 돌아와서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태영건설이 만약에 사업을 잘하고 있으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태영건설의 이자 보상 배율을 보겠습니다. 이자 보상 배율이 1이라는 것은 돈을 벌어들여서 이것을 다 이자로 낸다는 것이고요. 이 수치가 1보다 낮으면 벌어들이는 돈으로 이자를 내고도 돈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3분기 태영건설의 이자 보상 배율은 0.8로 나왔습니다. 돈을 벌어서 이자도 못 내는 좀비 기업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주택담보대출을 땡겨서 고가의 주택을 샀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자를 한 달에 500만 원 정도 낸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런데 여러분이 한 달에 3천만 원씩 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여러분이 한 달에 400만 원 정도 번다고 생각을 하면 이것은 큰 문제가 되는 거죠. 바로 태영건설은 후자에 속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돈 벌어서 그 돈으로 이자도 못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태영건설은 어떻게 남은 PF 대출 잔액 7,200억을 충당할 수 있을까요? 주변을 잘 둘러봐야겠죠. 태영건설의 지주사나 관계사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태영건설의 지주사는 TY홀딩스이고요. TY홀딩스 아래 정말 많은 회사들이 있습니다. 나름 이 그룹도 큰 회사입니다. TY홀딩스가 태영건설에게 자금을 대여해 준 적이 있어요. KKR로부터 사채를 발행해서 4천억을 조달한 다음에 이것을 태영건설에게 대출해 줬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어떻게든 관계사를 통해서 부족한 7,200억을 조달하지 않을까요? TY홀딩스 및 관계사의 부채 비율을 비교해보면 태영건설을 제외하고 나머지 회사들의 부채 비율은 생각보다 낮은 편이에요. 그만큼 대출해줄 여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코비트의 실적이 꽤 괜찮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코비트의 지분을 담보 삼아서 추가적인 대출을 해서 이 돈을 태영건설에게 대출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에코비트의 에비타가 1960억 정도 하네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기업 가치를 산정할 때 EV 나누기 에비타 수치를 10배 정도로 하거든요. 그럼 에코비트의 사업 가치가 대략 2조 원 정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코비트를 통해서 어느 정도 대출을 할 수는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것으로 부족하다면 계열사의 지분을 매각하는 방법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태영건설의 부족한 7,200억 정도를 보충하는 데에는 큰 문제까지는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금감원장이 분명히 부실한 PF는 시장 원칙에 따라서 정리하겠다 이런 말을 했는데 태영건설이 아니면 도대체 어디를 정리하겠다는 거냐? 롯데건설이냐 현대건설이냐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는데요. 지금 문제는 건설사가 아니에요. 제가 볼 때에는 중소형 증권사가 문제라 봅니다. 증권사는 2023년 9월 말 기준으로 PF 대출 연체율이 14%에 이릅니다. 대출 연체 수준이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금감원에서는 중소형 증권사들을 하나 둘씩 정리하면서 PF 대출 문제를 점진적으로 해결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